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불변어 중에서 품사 불변어 중에서 먼저 체언에 대한 걸 한번 전반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체언의 개념 그리고 체언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언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강좌 중에서 기억나시나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얘네들은요 각각 어떤 기준으로 나눴죠? 맞아요. 우리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5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문장 내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바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문장의 주체적인 성분을 이루는 단어들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주어로 쓰여지거나 또는 목적어로 쓰여지거나 또는 보어로 쓰여지는 이러한 자리에 오는 분류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살짝 한번 보실까요? 자, 예를 보면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와 있냐면 주어의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과, 이 녀석도 체언이 돼요. 하지만 사과가 체언인데 가끔가다 체언이 관용어의 역할을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 하나를, 자, 을을이 붙었으니까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체언에 해당하는 녀석을 보니까 얘는 주어.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살짝 한번 볼게요. 사과는 관용어로 쓰여지고요. 여기 있는 하나라고 하는 말은 자, 뭐가 된다? 체언이 목적어로 쓰여진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도 살짝 보겠습니다.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물이, 자, 되는데 뭐가 된 거죠? 얼음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얼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되다라는 서술어나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오는 이 가가 붙은 말들은 바로 뭐가 되느냐? 보어가 됩니다. 우리 나중에 문장 성분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볼 거예요. 주어, 보어, 목적어, 관용어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체언이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다 해놨는데 체언의 역할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3가지가 주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인지하셨으면 자, 이번엔 체언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보면은 자, 첫 번째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사의 특징 중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조사와 결합할 때 그럼 조사는요 뭐 뒤에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체언 뒤에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 뒤에도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 뒤에 붙는 것을 원칙으로 하냐면 체언 뒤에 붙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체언인가 아닌가 라고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하늘이 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죠. 그를 라고 하는 조사 역시 붙어 있습니다. 첫째가 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죠.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말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죠? 체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랑 결합할 수 있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용어의 수식을 받게 됩니다. 꾸며주는 말인데요. 자, 체언은 관용어, 그러니까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 되겠죠? 새 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새 책. 이 새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관용어가 되고 그러면 여기 앞 뒤에 있는 책은 바로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체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멋진이라는 멋진 글을 이라고 하는 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멋진이라고 하는 말이 그라고 하는 말을 지금 현재 뭐 해주고 있죠?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그 역시 뭐가 된다? 체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체언의 특징 중에 중요한 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랑 결합할 수 있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자, 3번째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형태가 고정돼 있다. 우리 앞에 한번 배웠는데 체언은 형태가 고정돼 있습니다. 형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변어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복수형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뭐들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복수형 표현이 결합되지 않는 체언도 존재합니다. 뭐가 있냐면 고유명사와 수사, 이 두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특징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 선생님이 간단한 팁을 주자면 내가 만약에 이게 체언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조사를 결합해 보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를 결합시켜 봤을 때 이것이 체언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체언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체언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하나씩 한번 디테일하게 역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